폴리스는 왕이 일부 귀족의 조언을 받아서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귀족이 있는 거죠. 폴리스와 폴리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평민들이었습니다. 왕과 귀족과 평민들 중에 평민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다 보니까 전쟁의 공적들, 공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결국 원래 전쟁 때 진급을 제일 많이 빨리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평민들 중에 굉장히 많은 수가 귀족이 되었죠. 그러면서 그 귀족 수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귀족의 목소리, 귀족의 영향력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귀족이 이 왕을 내어 쫓게 되죠. 이 기원전 750년경 있었던 일입니다. 왕을 내쫓고 귀족들이 이 비옥한 땅을 뺏어서 차지하게 되죠. 대부분의 폴리스는 당시 인구 과잉과 농경지 부족에 직면한 상태였기 때문에 토지가 부족해지자 많은 그리스인이 자신들의 폴리스를 떠나서 지중해와 흑해 연안에 또한 새로운 폴리스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폴리스가 확장되는 거죠. 어려운 시대의 평민들은 귀족들에게 식량을 빌렸죠. 또 빌린 식량을 갚지 못할 경우는 대신 땅을 빼앗겼고 가족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노예가 나오는 거죠. 노예는 전쟁 포로도 노예였지만 귀족들의 수탈을 통해서도 노예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귀족들의 횡포가 굉장히 커집니다. 당연히 평민들은 불만이 커졌겠죠. 평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해 줄 법을 만들어 달라고 귀족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혁명이나 그런 건 아니죠. 우리도 당시는 성문법이 없었습니다. 다 그냥 말로만 있는 법인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달라 요구하는데 평민들의 분위기가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기원전 621년에 드라콘이라는 인물이 최초의 성문법, 최초로 문자로 만든 그리스에서 성문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만든 드라콘의 법을 아크로폴리스 광장벽에 새기는 거죠. 누구도 이 법을 감히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정하는 겁니다. 드라콘이라는 말에서 드라코니언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드라코니언. 드라코니언이 뭐죠? 가혹한이라는 뜻이잖아요. 가혹한. 이 드라콘의 법은 굉장히 가혹한 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드라콘의 이름을 따서 이 드라코니언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 드라콘의 법은요, 웬만하면 사람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잔혹합니까? 물건을 훔치거나 또는 세금을 늦게 내면 사형을 시킨다. 근데 문제는 그 대상들이 다 대부분 평민들인 거예요, 평민들. 그러니까 평민들을 굉장히 불리한 법인 거죠. 이 평민들이 처음에 법을 요구했을 때는 귀족들의 전행에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요구한 건데 정작 만들어진 법을 보니까 아예 성문법으로 평민들을 굉장히 불리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아테네 시민들은 보다 공정한 법 제정을 다시 한번 막 요구합니다. 그리고 시위를 벌이죠. 시위를. 결국 드라콘의 법이 만들어진 이후 621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약 한 25년, 26년, 27년 정도 지난 후인 기원전 594년경에 새로운 법을 만들게 되죠. 새로운 법을. 이때의 법은 평민과 귀족이 합의를 해서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당시 아테네에서 가장 덕망이 높았던 유명한 시인 솔론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솔론이 성문법을 만들어서 그거를 돌기 등에 새겨서 아테네에 선포하지요. 이거를 솔론의 법이라고 합니다. 이 솔론은 그리스의 일곱 현인 중에 한 명이기도 하지요. 빚을 갚지 못해 노예가 된 평민을 복권시키고 앞으로는 절대 빚 때문에 노예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또 누구도 법이 정하는 이상의 땅을 소유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법이 바로 솔론의 법입니다. 이건 딱 봐도 평민들을 보호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평민들을 보호하고 있는 내용. 왜요?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된 평민을 복권시키잖아요. 그리고 이후로는 절대 빚 때문에 평민이 노예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민들의 과거 평민이었다가 이미 노예가 된 사람들도 복원해줬고요. 신원을. 그리고 앞으로 평민들이 노예가 될 일이 없도록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평민들이 왜 노예가 됐어요? 아까 말했지만 음식을 귀족들에게 돈을 꺼다가 그걸 갚을 수 없어갖고 다시 땅으로 돌려주고 혹은 자기 가족들이 노예가 되는 거였잖아요. 그 근원은 뭐였습니까? 땅이었거든요. 땅. 그래서 누구도 법이 정하는 이상의 땅을 갖지 못하도록 금지한 게 솔론의 법이지요. 그런데 솔론은 단순히 평민들만을 위한 법을 만든 건 아닙니다. 각 당시 시민들을 구분했고 각 계층의 권리와 의무를 그 솔론의 범위 정해놨던 거죠. 솔론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아테네가 굉장히 평탄했습니다. 솔론이 근데 물러나자마자 바로 아테네에서 내전이 일어나죠. 내전이. 그러면서 평민들이 지지했던 페이시스 트라토스가 기원전 566년 대표가 됩니다. 대단하죠? 평민들 때문에 법이 만들어졌고 이제는 평민들이 아예 자기들이 지지하는 대표를 세운 거예요. 그 사람이 페이시스 트라토스입니다. 그런데 페이시스 트라토스의 행동이 되게 놀라웠죠. 왜냐하면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여겨졌던 솔론의 법을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독재 정치를 시작했죠. 이걸 보통 참주 정치라고 부릅니다. 참주 정치. 참주 정치란 평민의 권리를 박탈하고 그리고 지도자의 독재를 정당화시키는 독재 정치 체제이거든요.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귀족들과 평민들은 참주에게 불만이 많지요. 참주가 등장하면 평민과 귀족이 손을 잡습니다. 재밌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당시 페이시스 트라토스가 보통 훗날 나오는 나쁜 참주들이 있어요. 정말 그 사람들과 같은 반열의 참주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페이시스 트라토스는 우선 귀족의 땅을 빼앗아갔고요. 빈민들에게 나눠주기도 했고요. 올리브 재배를 통해서 당시에 상공업을 발달시켰습니다. 또 대공사를 계획해서 땅 없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줬고 고대인들이 땅이 없다는 건 굶어 죽는 거예요. 농사를 져야 되는데 땅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평민들을 위해 빈민들을 위해 이 페이시스 트라토스는 정치를 잘했던 사람입니다. 또 아테네를 되게 부유하게 만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페이시스 트라토스에게 불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시스 트라토스가 눈을 돌린 것이 바로 축제예요. 축제. 백성들이 정치에 너무 관심을 갖지 않고 좀 축제에다가 신경을 쓰게 만들자 한 것이요. 그래서 처음에 제정한 게 아테네 축제입니다. 아테네 여신을 모시는 축제로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거고, 이 아테네 축제는 올림피아에서 열리는 올림피아의 올림픽과 쌍벽을 이루는 그리스 시민들의 호응을 얻게 되는 그런 축제이지요. 기원전 527년경
페이시스트라토스가 독재자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한 33년 정도 통치를 한 거죠, 혼자. 독재 참주 정치라고 하지만 나름대로 백성들을 위해서, 평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빈민들을 위해서, 또 이 아테네의 발전을 위해서 공헌이 많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독재자라는 오명을 벗지를 못하고 결국 사망합니다. 그의 사후 권력투쟁으로 아테네는 혼란에 빠지게 되죠. 이 혼란은 기원전 508년경, 약 19년 후지요. 클레이스테네스가 정권을 잡기 전까지 계속됩니다. 이 클레이스테네스는 바로 보통 말하는 민주정치의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클레이스테네스는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개혁을 단행해서 민의의 투표권을 모든 자유인 성인 남자에게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500인회를 만들어서 시민에게 개방했죠. 물론 여기서도 여성과 아이들은 다 제외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여자는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민의의 투표권을 모든 자유민 성인 남자에게 확대하고 500인회를 만들어 시민에게 개방한 이런 클레이스테네스의 정치를 보통 민주정치라고 부르는 겁니다. 민주정치. 근데 클레이스테네스가 한 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도편 추방제를 실시한 거죠. 그래서 참주 정치의 근원을 씻어버리는, 참주 정치라는 사람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도편 추방제를 실시합니다. 도편 추방제. 도편 추방제는 독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시민들에게 다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서 6,000표 이상 나온 사람 가운데 숫자가 많은 사람을 10년간 아테네에서 추방시키는 것이 도편 추방제입니다. 10년간 아테네로 돌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완전히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떠날 때 자기들 소유를 다 그대로 눕고 떠나거든요. 재산을 몰수하거나 시민권을 상실한 게 아니에요. 다만 10년간 아테네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떠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불명예나 법적 제한을 둔 건 아닙니다. 도편 추방제를 오해하면 안 돼요. 독재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시민들이 투표를 해서 아테네에 10년간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도편 추방제입니다. 오늘은 미케네 문명이 멸망하면서 이제 그리스가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략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페르시아 전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